제가 2호 채널을 운영하면서 기업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화 만들어서 넷플릭스나 극장에 한번 걸어보고 싶다. 왜 한국에서는 빅쇼트나 스티브 잡스, 소셜 네트워크 이런 게 없을까? 이런 로망을 항상 품고 살았는데 제가 꿈꾸던 거를 먼저 이렇게 실행하신 분이 있어서 한번 모셔봤습니다. 소개 한번 해주시죠. 타다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초상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연출한 권명국이라고 합니다. 타다에서 제작 지원 이런 걸 한 게 아니라 운영하시는 회사 돈과 리소스를 들여서 제작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많은 분들이 이거 타다에서 돈 내서 만든 영상 아니냐, 혹은 뉴가 배급을 하니까 뉴에서 투자한 투자 작품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제가 운영하는 영화 스튜디오에서 100% 제작을 했고요. 제작비는 5억 원 정도 들었어요. 근데 좀 국내 다큐멘터리 필름 중에서는 가장 예산이 많이 든 프로젝트 중에 하나예요. 현실적인 질문 좀 몇 가지 드려도 돼요? 운영하시는 스튜디오가 좀 규모가 있나요? 5억 원을 회수를 하려면 몇 명이 봐야 돼요? 제작비 얘기 나오시니까 갑자기 이렇게 이런 게 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쩌다가 이런 거 기획하게 되셨어요? 타다라고 하는 서비스를 이용을 하던 유저였는데,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 명의 필름메이커로서 호기심이 생겼어요. 스타트업이란 존재가 최악의 위기를 맞았을 때 이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타개해 나갈까, 그거를 보고 싶다. 또 하나는 우리 사회가 기업가들의 창의적인 도전이나 실험에 대해서 이 정도도 허용을 못 해주는 사회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하면 되겠다, 내가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바로 VCNC 타다를 만든 스타트업 팀이죠. 이제 연락을 해서 하게 됐습니다. 이런 거 찍겠다라고 했을 때 어땠어요, 분위기가? 서비스가 종료되고 한 달 남짓 지났을 때 제가 찾아간 거거든요. 처음에는 의심을 좀 어느 정도 하신 것 같은데 말씀은 안 하셨지만 나중에는 마음을 많이 열어주셨던 것 같아요. 규제 사업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일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타다 금지법 사안을 쭉 스터디를 하면서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계셨는지. 일단 이 작품은 타다 금지법이라고 하는 사회적 쟁점에 포커스를 두고 거기에만 천착하는 작품은 아니에요. 이 작품은 한 스타트업이 어떻게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거를 주되게 따라가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이란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작품이긴 한데, 타다 금지법에 대한 내용이 전체 영상 러닝타임의 딱 절반은 그럼 이 위기를 맞고 나서 어떻게 이걸 극복할 건데가 절반이에요. 타다 금지법을 둘러싼 이 사회적인 갈등은 어느 한쪽을 완벽하게 손을 들어주기 굉장히 힘든 딜레마죠. 택시 업계 분들도 이 개인 택시를 운영하기 위해서 라이센스를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사고 팔고 하면서 어쨌든 그것의 가치가 형성이 됐고, 본인들은 약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가지고 이 시장에 진입하게 됐는데, 그렇지 않은 플레이어가 등장하는 거는 불공평하다라고 충분히 얘기를 하실 수 있는 사안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시장에서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했고 시장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열광하고 있는 서비스를 하루아침에 이렇게 금지시키는 것도 참 힘든 일이잖아요. 저도 타다 되는 건가? 이런 분위기가 있고 나서 몇 주 만에 안 돼! 이게 누군가의 일자리고 이해관계가 많이 형성된 어떤 비즈니스를 그 시간에 전혀 예측도 못한 방식으로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건가? 모빌리티를 바꿔보겠다고 인생의 어떤 시간을 들여가지고 도전을 했는데 그게 안 된 이유가 노력 여하랑 관계없는 거잖아요. 해외와 비교했을 때 한국이 규제가 그렇게 심하냐? 어느 나라든 규제 같은 것들이 다들 있잖아요. 근데 규제가 심하냐 안 심하냐 라기보다는 규제를 핸들링하는 것 자체가 장기적이지 못하다. 세상은 이렇게 바뀌고 있고 우리는 이런 사회로 나아가야 돼 라는 합의와 맥락이 없이 목소리 크고 숫자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규제라는 게 승패가 정해진다. 소비자의 이권 뭐 이런 거와 관계없이 정부가 정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런 게 안타까운 거 아닌가.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데요. 딜레마에 맞게 접근을 해야죠. 오랜 시간을 두고 숙고하면서 천천히 풀어나갔어야죠. 근데 이거를 너무 단기간에 선택을 하신 게 아닌가. 법이라고 하는 거 이미 법전에 명시가 돼서 인쇄가 되어 있는 법은 과거에 벌어진 일들을 기반으로 해서 작성이 된 거잖아요. 미래에 새롭게 등장할 비즈니스 모델이나 새로운 서비스들을 예측해서 써놓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대할 때 미래에 새롭게 등장했던 어떤 서비스들을 과거의 프레임으로 가두는 이런 것들에서 좀 벗어나서 자유롭게 허용해주고 좀 더 관망하면서 지켜봐주는 그런 방식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큐
인터뷰를 제작을 할 때 사실 첫 촬영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누구의 이야기로부터 이 꼬리물기를 시작을 할 것이냐, 어떻게 좀 꿰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큐멘터리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찍어 나가는 게 아니고 촬영을 하면서 마치 시나리오를 써 나가는 거죠. 감독은 끝을 모르고 같이 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해도 이 사업을 막 준비를 하지만 이 사업이 시장에서 먹힐지 안 먹힐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리스크를 탐험을 하면서 가는데 다큐멘터리도 그런 거죠. VCNC 분들이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 나가고 또 새로운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시장에 복귀하고 하는 것은 완전히 미지수인데 그 미지수를 그냥 같이 따라가보는 방식이었어요. 첫 촬영은 텅 빈 사무실을 찍고 싶다. 6시에 텅 빈 사무실을 찍었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태풍이 지나가고 혹은 전쟁이 한바탕 지나가고 난 뒤에 어떤 쑥대밭 같은 느낌의 사무실이더라고요. 원래 스타트업 분들이 이렇게 약간 더럽게 쓰시기도 하지만 그렇죠. 팀원들이 정리정돈을 잘 안 한다. 뭐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굉장히 큰 일을 겪고 난 이후의 풍경이었고 그날 그걸 찍으면서 아 이게 하나의 좀 강력한 드라마가 될 수 있겠구나는 좀 확신이 들었어요. 치열함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보였던 거죠. 예. 촬영하신 분들 중에서 어떤 캐릭터가 매력이 있었는지. 박재욱 대표가 가장 매력적이었고요. 인터뷰를 하면은 풍모 그리고 말투 이런 것들을 계속 관찰하게 되잖아요. 박재욱 대표가 굉장히 잘생겼어요 일단. 아, 그쵸. 그리고 잘생겨지고 있어요. 맞아. 그 스타트업 하면 이제 뭐 일조같이 유니콘, 약간 유니콘상이에요, 얼굴이. 예전에 처음 VCNC 창업하고 비트윈 할 때는 마르셨고 그렇게 잘생긴 얼굴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좀 밥을 많이 안 챙겨 먹는 야생마 느낌이었던. 맞아요. 근데 제가 촬영을 할 때 풍모가 어떤 하나의 배우로 볼 정도로 완성형으로 잘생기셨더라고요. 기억을 못 하시던데 박재욱 대표랑 약간 인연이 있어요. 23살 때 딱 창업을 하고 창업 경진대회 뭐 이런 거 휩쓸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진짜 짱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고벤처 포럼이라는 데 가서 박재욱 대표 IR 피칭을 하는 걸 보고 아 내가 진짜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발표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저도 이 촬영을 제안하고 박재욱 대표를 처음 봤거든요. 세상에 이렇게 말을 빨리 하면서 비문을 안 쓰는 사람을 처음 봤어요. 마크 저커버그처럼 다다다닥 쏘는 말투인데 비문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만큼 생각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사람을 저도 처음 봐서 우리 동년배에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분은 멜론이라고 디지털 프로덕트를 총괄하는 VCNC의 거의 초창기 멤버 중에 한 분이신데 기업의 속사정들이나 힘들었던 이야기를 질문을 하면은 다른 분들은 애둘러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은 정말 솔직하게 얘기를 다 해주시더라고요. 타다금지법 통과되던 당시에 국회 생방송을 보면서 느꼈던 감정이라든지 그 이후에 어떤 집단 우울증을 어떻게 겪었는지에 대해서 되게 가감없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 다큐멘터리를 잘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순간 같은 게 있었나요? 주말에 박재욱 대표를 불러서 따로 인터뷰를 하는 첫 번째 날이었는데 박재욱 대표가 타다금지법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제가 되게 감명을 깊었던 것 같아요. 보통 그런 것을 맞이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지났으면은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빨리 그거를 털고 우리는 앞으로 우리 갈 길을 가야 된다. 우리가 손 놓고 있을 거냐. 새로운 길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감명 깊었어요. 큰 어른 같은 생각이네요. OST 전체를 재즈 음악으로 구성을 했다고 들었어요. 의미 같은 게 있을까요? 스타트업이 가지고 있는 특질 중에서 유연함, 즉흥성, 빠른 실행력 그런 것들이 재즈 음악의 본질하고 되게 잘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의 전 OST는 재즈로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걸 처음부터 정해놓고 들어갔어요. 총 19곡이 들어가거든요. 전 세계적으로도 되게 찾아볼 수 없는 흔치 않은 사례인데 한국에서 가장 창의적인 재즈 뮤지션 하면 많은 분들이 윤석철님을 뽑거든요. 윤석철님을 반드시 모셔서 음악 감독으로 데뷔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분한테는 말씀 안 드리고 저는 계속 촬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촬영 다 끝나고 나서 가편집을 하고 이제 그걸 보여주고 제가 설득을 했어요. 자기가 평소에 깊이 관심 있었던 주제는 아니지만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좀 흥미를 많이 느끼신 것 같아요. 전곡을 그 석철님의 음악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왜 추천하시는지. 관객분들께서 이호 같은 컨텐츠를 통해서 스타트업을 많이 접하고 계시지만 스타트업이 실제로 어떻게 일하는지 그 악정고투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를 관찰할 경험이 많이 없는 거죠. 진짜 스타트업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좀 흔치 않은 컨텐츠인 것 같고요. 타다라고 하는 한 기업만을 조명한 작품이 아니라 타다의 사례를 통해서 넓게는 스타트업, 기업이란 무엇은 존재이고 또 우리는 왜 기업에 모여서 같이 일을 하는가 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자기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기존의 것보다 더 나은 것을 만들고 싶은 욕망과 목표가 있으신 분들은 이 작품을 보면 반드시 좀 영감을 얻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언제부터 어디서 볼 수 있는지 클로징 멘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다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조상은 10월 14일 극장에서 개봉을 하고요.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그 외 아트하우스 상영관에서도 할 것 같고요.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다 보니까 관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블 영화를 보듯이 막 편하게 보시긴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이 영화를 관람하시길 원한다면은 지금 앱에서 켜셔가지고 하신다면은 근처에서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블루 제작사가 5억을 태웠다고 합니다. 10만을 보시면은 본전을 뽑는다고 하니까 구독자 이제 4명 중에 1명 약속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